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환율 문제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을 비롯해 외환당국에서는 곧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이 대거 나올 거고, 이러면 환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하면서 환율 문제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환율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대신 금리 인하나 자금 공급 등 경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부분에는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정책은 안 그래도 불안한 환율 문제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 환율 문제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율 관련해서 지나온 일들을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최근 나오는 환율 관련 기사나 발언들을 보면 또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적 혼란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특히 환율 불안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환율 1,500원대 진입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면 사실 1,500원대 돌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불과 23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중반대였습니다. 그랬었죠.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1200원대 중반의 환율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1200원대 중반의 환율 가지고도 고환율이다 하면서 높다고 할 때였고요. 맞죠?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도 고환율이다 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경제 여건이면 1,300원 돌파도 가능하다느니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한국은행과 정부 측에서는 말로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21년 3분기부터 당시 2년 동안에만 환율 방어에 쓴 돈이 90조 원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었고, 그럼에도 이후에 환율은 곧 1,300원대를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에서는 우리 환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말들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환율은 이후 1,350원대를 훌쩍 넘겼죠. 급기야 작년에는 1,400원대까지 이제 넘기게 됐고요.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말을 되짚어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환율이 1,200원대일 때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했다가,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외환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관리 가능하다, 환율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조차 제어가 잘 안되고 환율이 1,300원대를 훌쩍 넘어 1,400원대를 돌파할 때가 되니까 한국은행이 돌연히 말을 바꿔 1,300원, 1,400원과 같은 그런 특정 환율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급격한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주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만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애초에 제시하지도 않고 또 몇 번 겪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꺼리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환율 문제에 대해 현재의 1,400원 환율이 높은 건 맞지만 과거의 1,400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었죠. IMF 위기 당시에 그때 우리 돈 1,400원과 현재 1,400원은 돈의 가치가 다르다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관리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만 보면 그렇죠. 네.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적지 않은 규모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환율이 현재와 같이 짧은 기간 내 1,470원을 넘기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 말은, 물론 정책당국이야 할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 관리에 1차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환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 신년사도 그렇고 다른 경제수장들의 신년사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당장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경기 대응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환율 문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 신년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례 없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제 흐름 변화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거라고 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내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다 경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간단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도 곧 할 거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재정적인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인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미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환율 불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자제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네. 금리 내리고 돈 풀어 경기 살리는 거하고 환율 문제에 대응하는 건 서로 상충관계다 보니까 환율 문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환율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도한 우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이번에 6일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에서 이번에 발표할 12월 말 기준 이 외환 보유액 이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난달 12월 초에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연달아 일어난 정치적 불확실성이 폭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외환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적지 않은 외화를 팔았을 걸로 지금 관측하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의지를 보인 이후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상황인데다가 거기에 더해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후 이어진 정치적 대립과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외환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12월에 꽤 많은 외화를 매도했을 거라고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이 외환 보유액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영상 보고 계실 때쯤이면 자료가 발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 또 환율 이야기가 나오는 강도도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외환 보유액은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4,63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말에는 4,156억 달러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략 470억 달러 감소했네요. 네. 현재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자체가 전 세계 9위 수준이라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절대적인 외환 보유액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 외환 보유액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많냐는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건 그렇죠. 그냥 많다 적다가 아니라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지금 하는 이야기가 3년 전, 그러니까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600억 달러를 넘던 최고치를 찍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 통화 수합이 종료될 때인데 그때 적정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우리 환율이 1180원대 전후로 환율에 대한 위기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21년 말이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도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관심이 크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라 자화자찬하면서 떠들어대던 그 와중에도 이게 외환 보유액이 많은 게 아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 외환 보유액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IMF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학계와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는 BIS에서 정한 그 공고치에는 당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액 이 금액 자체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고요. 당시에 우리 외환 보유액이 4,600억 달러도 찍고 그럴 텐데 얼마나 더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된다고 했던 겁니까? 네.
당시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라든지 외환 부채 등을 계산해서 봤을 때 최소 21년 당시 외환 보유고보다 2배가량은 더 많은 적어도 9,3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비축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참고 삼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로 금액 자체로 보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해서 봤을 땐 GDP 대비 각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비율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GDP에 대비한 외환 보유액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4% 수준이에요. 여기에 러시아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일단 제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율이 낮으면 환율 변동폭이 큰 게 의미 있게 다가오죠. 그리고 GDP 대비 외환 보유액 수준을 주요 신흥국들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 순위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 환율 우려가 과도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유 부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미 금리 차의 확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현재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5%포인트로 역사적으로도 사실 꽤 큰 폭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앞으로 미국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요구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이 한미 금리 차가 다시 역대 최대 폭인 2%포인트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서강대 허준영 교수는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강달러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될 거라고 분석을 했고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 인하는 마지막 카드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아예 하면 안 된다며 이미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환율도 오르는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많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중한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요. 이데일리에서 경제학계와 경제연구소, 금융사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8%가 지금의 환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는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네요. 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학계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유는 1,500원대에 육박할 만큼 이미 고환율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율 변동성이 경제 전반에 미칠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장 경기를 부양하고 우선 시장의 온기를 돌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찬기운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문부터 먼저 닫아야 하는 것처럼 환율 안정과 자본 유출 방지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조치가 경기 부양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금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번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던 위원들이 말했듯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내수 경기에 그 효과가 잘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 진작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환율 불확실성만 더 키운다면 지금도 이런데 그 다음은 과연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는 좀 희망찬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는 1월부터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각자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